서울신문입니다. 김은경 오늘 구속 여부 결정됩니다. 검찰 칼끝 청와대까지 향할까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전 환경부 장관 이른바 블랙리스트 요 영장심사 오늘 있습니다. 산하기관 인사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 재량권이었다. 이 부분을 강조할 듯해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면요.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중에서는 첫 구속 사례가 됩니다. 윗선 수사 가능성, 이른바 청와대 인사수석 등까지 갈 가능성, 언론에서는 그런 내용까지 좀 다루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기사도 보겠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체크리스트 이렇게 감쌌던 청와대. 그런데요.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인사농단 구속 기록 내로남불 곤혹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블랙리스트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재판도 받고 있고 수사도 받았죠. 그런데 여기도 이제 비슷한 게 불거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로남불 곤혹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김 전 장관 영장심사 구속된 인사수석실로 불똥이 튄다. 청와대는요. 균형 있는 결정을 법원이 할 것이다. 이런 얘기 했어.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윤기찬 변호사. 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자, 과연 블랙리스트일까요? 아니면 여긴 또 체크리스트라고 돼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라는 거는 아마 직권남용이라든가 좀 약간 부당하다. 이런 의미를 강조한 것 같고요. 체크리스트는 인사권 범위 내에 있다. 이 부분을 또 강조한 표현 같은데 둘 중에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맞는 거는. 체크리스트도 맞겠죠. 그런데 그 목적이 불이익을 주기 위한 건 블랙리스트고. 그러니까 모양은 체크리스트지만 그 내용은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익을 주기 위한 건 화이트리스트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리스트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리스트를 왜 작성했는지가 중요한데 결국 검찰 수사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지난 의혹 제기됐던 것이 거의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인사 담당했던 운영지원과에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안 나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과에서 감사를 진행합니다. 그래도 안 나가고 버티는 사람이 있으니까 김태우 옛날 특감반원이 의혹 제기했던 것처럼 다시 특감반원에게 그 리스트를 주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사실은 안 나가는 사람은 찍어낸 거고 그다음에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두고 찍어내서 그분이 안 나가게 되면 결국은 아마 수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정 인사에게는 사실 면접에 필요한 자료를 또 미리 주고 그래서 이것은 직권남용 플러스 업무 방해이기 때문에 사실 큰 죄죠. 그리고 역대 정부에 대한 비판 이런 걸 떠나서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권 내라고 말씀하시는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실 전부 어긋나는 거거든요. 법령에 어긋나는 인사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저 장관께서 인정하시는 게 죄를 그것이 훨씬 더 수월하게 가는 거고 아마 칼끝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겨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오늘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일단. 그러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높다. 오늘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큰 뉴스로 또 내일 다루지 않을까. 왜냐하면 두 번 소환하지도 않고 바로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그리고 밑에 운영지휘관과 감사과 담당 직원을 영장 신청한 게 아니고 바로 장관을 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증거가 확실하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중앙일보인데요. 법조계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검찰 김은경 영장은 청와대도 친다는 메시지다. 영장 청구가 이런 의미가 있다. 청와대까지 가는 거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김 전 장관 인사권 없다 했지만 검찰 문건통에 깊숙이 관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비서관 조만간 조사 예정이고요. 조현옥 인사수석 소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게 장관선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석입니다. 조대진 변호사는 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이거는 저는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 저는 체크리스트라고 보고요. 체크리스트와 이전 정부의 블랙리스트하고 차이점은 딱 이겁니다. 체크리스트는 실적을 반영을 해서
이거를 평가를 해서 관련된 그 처분을 하는 게 체크리스트고요. 블랙리스트는 평가도 안 하면서 무조건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에 따라서 찍어내는 게 블랙리스트거든요. 근데 이번 사안을 보면 물론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평가를 해서 그 실적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을 반영해서 내보내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로 봐야 되고요.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영장 청구가 검찰이 지금 여러 가지 현 정부가 검찰의 개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반격이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검찰들이 본인이 살기 위해서 청와대에 경고를 준다는 식의 여러 가지 다른 사안들이 있으니까 건방진 생각으로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영장을 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혹시나 기우해서 해보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아까 체크리스트와 블랙리스트를 구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전 정권의 블랙리스트하고 같이 동일화해서 청와대를 공격하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대진 변호사께서 혹시나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자, 최영철 의원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30여 초 정도로 논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서 비롯됐죠. 그 당시에 청와대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건도 아니다. 결국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냥 혼자 흙탕물 뿌리는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직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지 국민들에게 매우 낯뜨거운 상황에 왔다. 청와대 이제부터는 좀 솔직해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이해시키고 앞으로도 바른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앞으로 3년은 남았습니다. 3년 동안 이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계속 미꾸라지 타령하고 자꾸 숨기기만 합니까? 숨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라도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하고 잘한 거 잘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만 덮어서는 상처를 더 키울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청와대가 지금 낯뜨거운 상황이다. 솔직하게 얘기할 것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최창현 교수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런 문제는요. 이거 뭐 앞서다 말씀하셨으니까 낙하산 문제, 낙하산 인사와 관련돼 있다고 봐요. 어쨌든 정부가 바뀌면은 뭐 이제 이른바 국정 철학이 같은 사람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어떤 그 공이 있는 사람, 뭐 대선 캠프에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거기에 이제 취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에도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아까 드린 것처럼 정관예우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도 그렇고 이게 잘못된 우리나라의 관행들이거든요. 그다음 이거는요. 정권이 그야말로 촛불 민심을 봐서 과감하게 고치고 앞서 말씀처럼 인정하고 인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저 이걸 블랙리스트로 보는 건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안이 청와대까지 그래서 청와대 인사들이 뭔가 관여됐을 가능성까지 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국민투표입니다. 거리 한가운데 커다란 모형이 등장했습니다.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를 상징하는 모형인데요. 브렉시트라 써져 있는 이 모형의 기다란 코가 영국 경제를 의미하는 인형을 찌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영국 런던 중심의 화이트홀 거리에서 브렉시트 철회를 위한 국민투표 시행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했는데요. 지금까지 일어난 반브렉시트 시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비상구입니다. 손잡이가 달린 문 벽면에 각종 경고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의 노래방 2층 비상구인데요. 지난 22일 오후 노래방을 찾은 이모 씨 등이 5명이 비상구를 통해 3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부터 노래방 등의 다중이용업소는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추락방지용 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2년이라 이번에 사고가 난 노래방은 아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폭행 촬영입니다. 한 남성이 좌석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향해 발길질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팔로 방어하는 듯 보이는데요. 그리고 누군가 이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지하철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영상에서 주변 승객들은 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소리치는데요. 그런데 말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폭행범은 사건 발생 2주 만에 검거됐고 할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여전히 치료를 받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누군가가 말려야 됐던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미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자, 아침의 명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